나이가 들수록 사진 찍는 것도 싫고 거울 속 나를 보는 것도 싫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 내가 너무 어색해서 외면하고 싶고 안 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 처진 눈꺼풀, 탄력을 잃은 피부,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아름다웠던 시절은 지나갔구나.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존경하는 여러분, 이 비참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정말로 주름진 얼굴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평생 믿어온 거짓된 신념이 당신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 예뻤던 사람, 잘생겼던 사람일수록 노년이 더 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것이 왜 고통이 되는 걸까요?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이라면 그 추억만으로도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실감에 잠깁니다. 한때 자신을 바라보던 찬사의 눈빛들, 부러움과 선망의 시선들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를 살다 간 위대한 철학자 장자가 이미 꿰뚫어 본 인간 본성의 비극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지만 정작 쓸모없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입니다. 외모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는 세상이 정해놓은 쓸모의 기준일 뿐, 그것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장자와 함께 이 깊은 진실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왜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든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위로의 말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서늘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장자의 책 소요유편에는 굽은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속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곧고 튼튼하여 목수의 눈에 띄기 좋은 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구불구불 휘어져 도저히 쓸 데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곧은 나무를 보자마자 도끼를 들어 베어버렸습니다. 기둥을 만들기에 딱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굽은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굽은 나무는 베어지지 않았고 수백 년을 더 살아 거대한 그늘을 들이우는 신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젊고 아름다운 외모는 바로 그 곧은 나무와 같습니다.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쓸모있다고 여깁니다. 이성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사회적 기회를 얻는데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쓸모 때문에 당신은 평생 소비되고 착취당하고 베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도구가 됩니다. 외모라는 쓸모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도끼날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시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잃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장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은 이제 굽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베어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당신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기대가 당신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천년을 살 수 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자유를 축복이 아닌 저주로 느낄까요? 왜 더 괴로워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가치를 외모라는 쓸모에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받았던 시선들, 칭찬들, 그것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믿어왔습니다. 시선이 주는 달콤함에, 비록 그것이 얼마나 미미했든 간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 괴로운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쓸모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쓸모라는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감옥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자유는 공포로 느껴집니다. 장자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줍니다. 여름 벌레와 얼음 이야기입니다. 여름 한철만 사는 벌레에게 겨울 얼음에 대해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벌레는 얼음을 본 적도 없고 추위를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음이라는 우물 안에 갇힌 사람들은 노년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노년을 쇠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름 벌레가 겨울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년은 쇠락이 아닙니다. 노년은 다른 계절입니다. 여름의 뜨거움이 사라졌다고 해서 겨울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듯 젊음의 아름다움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벌레는 얼음의 서늘한 평온을 알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노년의 고요한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선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망하고 외모라는 쓸모를 위해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우물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얼음의 계절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장자는 오리와 학의 다리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오리의 다리는 짧고 학의 다리는 깁니다. 만약 오리의 다리를 인위적으로 늘리려 한다면 오리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의 다리를 짧게 자르려 한다면 학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본래 짧은 것을 늘리려 하지 말고 본래 긴 것을 자르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것은 영혼을 학대하는 일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처진 피부는 당신이 겪어온 수많은 감정들이 새겨놓은 지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에게 이것을 숨기라고, 고치라고, 부끄러워하라고 말합니다. 성형수술을 하라고, 주름 크림을 바르라고, 젊어 보이려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리의 다리를 늘리고 학의 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연스러운 노화에 인위적인 손길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왜 당신은 젊어 보여야 합니까? 누가 그것을 요구합니까? 세상입니다. 타인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당신은 타인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까? 만약 당신이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고든 나무인 것입니다. 장자는 빈 배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강물을 건너는데 빈 배가 당신의 배와 부딪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빈 배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당신은 소리치고 화를 낼 것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십시오. 빈 배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과 부딪혀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타인의 시선으로 가득 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예뻐야 한다. 나는
젊어 보여야 한다는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들로 가득 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빈 배가 됩니다. 타인이 당신의 주름을 보고 뭐라 하든, 당신의 늙은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당신과 부딪혀도 당신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부딪힐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담겼다면 구독으로 이 고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마음에 담아두고는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을 지키겠습니다.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나비의 꿈입니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은 장자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장자와 나비 사이에는 분명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물화라고 합니다. 만물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화는 쇠락이 아닙니다. 노화는 변화입니다. 물화입니다. 당신은 젊음이라는 번데기에서 나와 노년이라는 나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 번데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생입니다. 더 자유로운 존재로의 탄생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젊은 외모가 사라질 때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육체의 허물을 벗고 정신의 날개를 펴는 과정입니다. 번데기는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날 수 있습니다. 젊음은 시선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상실감은 번데기가 자신의 껍질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벗어야만 당신은 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외모라는 껍질에 매달릴수록 당신은 날지 못합니다. 그 껍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날아오르십시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만물은 나와 함께 생겨났고 만물은 나와 하나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주름은 대지의 주름과 같습니다. 당신의 늙어가는 육체는 계절이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듯 당신도 변화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우주의 리듬입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며 절망할 때 당신은 자연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흐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물처럼 흐르십시오. 바람처럼 자유로워지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자신이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막히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라는 높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낮은 곳으로, 노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젊음이 아름답고 노년이 추하다는 거짓말, 외모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짓말,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짓말. 하지만 장자는 그 모든 거짓말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쓸모없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린 젊음을 애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얻게 된 자유를 축하하며 살 것인가? 계속해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감옥에서 나와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인가? 장자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굽은 나무가 되십시오. 쓸모없는 나무가 되십시오. 그래서 천년을 사는 나무가 되십시오. 여름 벌레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얼음의 서늘한 평온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리의 다리를 느리려 하지 마십시오. 학의 다리를 자르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십시오. 빈 배가 되십시오. 타인의 시선으로 가득 찬 자신을 비우십시오. 나비가 되십시오. 육체의 허물을 벗고 정신의 날개를 펴십시오. 당신의 주름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장입니다. 당신의 늙은 육체는 쇠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의 여권입니다. 당신이 거울에서 보는 그 모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베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직 감옥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타인의 시선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외모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나는 날 수 있다고.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인은 물과 같고 성인은 거울과 같다. 물은 만물을 비추지만 간직하지 않고 거울은 만물을 비추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되십시오. 당신의 과거를 비추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젊음을 기억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타인이 정한 가치에서 본래의 가치로, 쓸모라는 감옥에서 무의의 자유로. 이것이 노년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해방입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서십시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보십시오. 그 주름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흰 머리를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왕관입니다. 그 처진 피부를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중력을, 시간을, 우주의 법칙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젊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피부가 탱탱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깊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받아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장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는 명이요. 그 끊임없음은 밤과 낮과 같으니 천명이다.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 이 모든 것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듯 당신도 변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천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계속 울 것인가 아니면 거울을 깨고 나올 것인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계속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굽은 나무가 될 것인가? 젊음의 상실을 애도할 것인가 아니면 노년의 자유를 축하할 것인가? 장자는 당신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제 그 손을 잡을 시간입니다. 외모라는 껍질을 벗어던지십시오. 시선이라는 족쇄를 끊으십시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날아오르십시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완전히, 아름답게 자유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전하는 노년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예뻤던 사람들이 더 괴로운 이유이자 동시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주와 하나입니다. 자연과 하나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과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계속 울 것인가 아니면 거울을 깨고 나올 것인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계속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구분 나무가 될 것인가? 젊음의 상실을 애도할 것인가 아니면 노년의 자유를 축하할 것인가? 장자는 당신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제 그 손을 잡을 시간입니다. 외모라는 껍질을 벗어던지십시오. 시선이라는 족쇄를 끊으십시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날아오르십시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완전히, 아름답게 자유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전하는 노년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예뻤던 사람들이 더 괴로운 이유이자 동시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주와 하나입니다. 자연과 하나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과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은 쇠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베어갈 수 없는 굽은 나무입니다. 번데기를 벗고 나온 나비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빈 배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큰 아름다움이 있으되 말하지 않고 사계절은 분명한 법칙이 있으되 논하지 않으며 만물은 이치가 있으되 설명하지 않는다. 당신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큰 아름다움입니다. 분명한 법칙입니다. 깊은 이치입니다. 다만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당신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진 찍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진 당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외모라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전쟁 자체가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흘러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계절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소는 젊음의 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미소입니다. 해방의 미소입니다. 깨달음의 미소입니다. 장자는 230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지혜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거울 앞에서 울 것인가.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만약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깨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마음에 담아두고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이런 깊은 지혜를 서늘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쇠락이 아니라 해방임을,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입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굽은 나무입니다. 세상이 베어가지 못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1000년을 살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전한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거울 앞에서 절망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당신은 굽은 나무라는 것을, 당신은 자유로운 나비라는 것을, 당신은 빈 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장자의 마지막 말을 빌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지와 나는 함께 생겨났고 만물과 나는 하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주름은 대지의 주름이고 당신의 흰 머리는 겨울의 눈이며 당신의 늙음은 계절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결코 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거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정면으로 떳떳하게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자유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아두고는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게 늙어가십시오.